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제32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변화, 그 중에서 용해와 용액, 그리고 지난주에는 잠깐만요. 펜 좀 하고요. 네, 지난주에 용해와 용액 중에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지난주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변화, 또 그 중에서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단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46쪽 펴 놓으시고요. 네, 146쪽 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요점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큰 단원이고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물질의 변화라는 이제 단원입니다. 큰 단원. 그 중에서 연소와 소화를 다 했죠. 네, 불이 붙이고 불이 나고 불이 끄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용해와 용핵을 우리가 이번에 다 배웠습니다. 용핵의 물질이 뭐 용매, 물에다 소금을 섞고 그래서 소금물이 되고 그런 설탕물이 되고 그리고 농도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단원 정리, 여기 부분 단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점 정리. 예, 요점 정리는 여러분들을 제가 단톡방에 노트 필기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노트에 필기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거를 참고하시고 한번 쭉 읽으면서 요점에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는 용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용매는 뭐냐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소금물, 설탕을 타면 네, 설탕물, 또 이제 다른 거 아세 그런 것들을 타면 또 그 다른 물질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용매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기초적으로 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질이라는 또 용어를 배웠습니다. 용질은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에요. 예, 어떤 물질이 있어요? 기름도 있을 거고 물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선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쉬워서 일단 물이라고 물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도 있고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화학 물질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EX라는 거는 예를 들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자예요. EX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표시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다른 물질을 녹여요. 얘는. 그쵸? 얘한테 들어가면 웬만한 게 다 녹습니다. 네. 그래서 용질은 또 반대로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에 얘는 녹아요. 다른 거를 못 녹이고 거기 가서 얘는 녹아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 네, 설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있죠. 우리가 이제 다른 화학 제품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소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거. 커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기름도 있을 수 있고 기름은 녹이는 물질이면서 녹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에 녹는 물질. 네, 어떤 걸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막 녹아요. 그런데 또 녹고 반대로 기름이 어디에 들어가면 얘가 또 녹아요. 기름이 안 녹을 것 같지만 네, 물하고는 반대지만 다른 화학물질엔 또 기름이 녹죠. 네, 세제 같은 거는 녹아서 닦이는 거잖아요. 기름기를.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루 섞이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예,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루 섞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물질, 물이라고 할게요. 한 물질, 예, 물이라고 하고, 다른 물질은 또 설탕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지만 설탕, 네, 설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물이, 네, 예, 반대로 해야 되겠군요. 네, 반대로, 예, 물이 설탕에 가서 녹진 않죠. 설탕이 물에 가서 녹죠. 그쵸? 네. 반대로 얘가 설탕, 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설탕이라고 치고요. 또 다른 물질은 물이라고 쳐요. 네, 기름도 될 수 있지만 기름은 녹질 않잖아요. 설탕을 갖다 놓으면.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녹아서 고루 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용해라는 게. 그래서 한 물질, 예를 들면 설탕이 되겠어요. 설탕이 다른 물질, 물이 되겠어요. 물에 가서 녹아요. 녹죠? 녹아서 고루 섞이는 현상, 그걸 뭐라 그래요? 용해라고 합니다. 예. 녹아서 고루 섞이면 우리가 뭐 설탕물이 되죠. 그쵸? 네, 그런 거를 용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액, 예, 용액은요, 요 위에서처럼, 여기 용매와 용질, 여기 있죠? 용매와 용질이 고루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용매, 용질. 용매는 대표적인 용매가 물이라 그랬고요. 용질은 설탕도 될 수 있고 소금도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액체를 갖다가 우리는 용액이라 그래요. 네, 용액.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육종 정리를 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농도에 대해서 요점 정리한 게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도라는 말이 나와요. 농도는 용액의 진하거나 연한 정도이다. 이런 거예요. 농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추를 절이려고 소금을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타서 거기 배추에 풍덩풍덩 담궜다가 이렇게 재시죠. 네, 빨리 재야 되니까 소금을 뿌리시는 집도 있고, 그러면은 농도는 소금물을 탔는데 배추가 안 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 소금물을 너무 약하게 했나?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죠. 그게 이제 용액이 농도가 연하다. 너무 연하다. 조금 넣어서 소금을. 그런 거예요. 이게 연한 거예요. 그런데 배추가 반나절도 안 돼서 폭삭 절었어요. 그러면 소금의 농도가 아주 소금물의 농도가 아주 진했다는 거예요. 그쵸? 진했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배추가 반나절도 안 돼서 폭삭 다 절어버렸어요. 그래서 농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어디 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여기 뭐 설렁탕인가요? 뭐 이런 걸 설렁탕이나 뭐 이런 거 먹었을 때 이제 좀 진한 게 있고요. 좀 약간 맹물같이 이렇게 물처럼 돼 있는 이제 그런 설렁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진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쵸? 네, 농도가 진합니다. 네, 그리고 농도가 연하네요. 이렇게 용액에 진하거나 연한 정도를 우리는 농도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실게요. 농도가 이제 각각 달라요. 용액에 메추라기알을 넣었을 때 각각 농도가 진한 용액일수록 메추라기알이 더 위로 뜬다 그랬어요. 더 위로 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도가 다른, 그러니까 소금물 해보실게요. 소금물이 하나는 굉장히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짜요. 짜다는 거는 뭐예요? 농도가 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서 연해요. 심심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한 거죠.
농도가 네 그랬을 때 농도가 진한 용액일수록 그러면 짤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짤수록 그러면 메추라기알이 더 위로 뜬다. 물이 짜면 짤수록 더 잘 떠요. 그쵸? 네, 우리가 바닷물에 가면 몸이 더 잘 뜨죠? 일반 이런 수영장보다. 네, 소금물에 그 농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퍼센트 농도라는 걸 또 배웠는데요. 퍼센트 농도, 이건 좀 어려우시죠? 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별건 없고요. 용액이 있어요. 100g 설탕물이 됐든 뭐 소금물이 됐든 무슨 국물이 됐든 무슨 설렁탕 국물이 됐든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물질이 어떤 다른 물질에 녹아서 잘 고루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해요. 매실액기스를 또 물에 타서 막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를테면 그 모든 게 다 용액이에요. 그랬을 때 100g이 있어요.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네, 용질이라는 것은 설탕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매실 액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용질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요점 정리에서 배웠죠. 용질은 녹는 물질이잖아요. 설탕, 소금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람수, G는 그람수, 그람. 네. 그램이라고 하죠. 그램,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죠. 단위예요. 그램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밑에는 예예요. 예를 들어서 10% 설탕물 100g에 설탕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설탕이 10g이 녹아 있는 거예요. 10g이. 설탕이 10g이 녹아 있을 때 우리는 10% 설탕물 이렇게 말해요. 10% 퍼센트 농도예요. 요거 같은 말이에요. 요게 요거랑 same. 네. 그래서 10% 설탕물은 설탕이 얼마 들어 있다고요? 10g. 그러면 20% 설탕물에는 얼마가 들어 있을까요? 그럼 설탕이 20g. 20g이 녹아 있어요. 얘가 20%가 되면 20g이 녹아 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예, 이게 퍼센트 농도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복잡하게 뭐 분수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냥 100g이라고 생각하고 100g에 10%가 섞였으면 10% 설탕물이다. 그러면은 10g이 들어있다. 20% 설탕물이다. 그러면 100g에는 20g이 녹아있다. 이게 조금 더 진해진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한번 쫙 해봤고요. 오늘은 생각 넓히기가 있습니다. 146쪽 아까 펴놓으시라 했죠? 146쪽 생각 넓히기입니다. 한번 참고로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봐라 그런 거죠. 자, 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해. 그리고 한자로 사해입니다.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네, 그렇죠. 죽을 사자예요. 이게 죽을 사자예요. 네, 한번 같이 써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셋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넷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요거 먼저 쓰는 거예요.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여섯 하고 쫙 올려줘요. 끝을 이렇게 쓰고요. 사해 해자는요. 자, 물수변에 하나, 둘, 셋 물수변. 그 다음에 사람인변 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미모자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니은자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기역자를 쓰시는데 약간 우측으로 뺐다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오시면서 끝을 갈고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쫙 지나가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다가 점을 하나씩 딱딱 칩니다. 네, 여기 요것만 보면 어미무자죠. 요것만 보면 어미무자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바다 해자라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해. 예, 바다. 해자인데 바다해. 그래서 얘는 죽을 사. 그러니까 바다가 죽었다는 거죠.
사자는 죽을. 죽는다는 죽을 사자예요. 얘는 죽는 바다죠. 그렇죠? 죽은 바다인 거예요. 왜 죽은 바다일까요? 네, 여기는요. 위치는 사회의 위치는 요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데 여기 요르단 이렇게 지도 대충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 세계 지도를 굳이 모르셔도 중동 지방에 있다는 거, 예, 중동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사해가 여기 하늘색 부분에 있네요. 그런데 이 사해는 바다보다 400m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예, 바다보다 400m 이상 낮은 곳에 있지. 참 희한하죠. 바다보다도 더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지리적으로 조금 좀 특이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자 보시면 사해의 모습이 있어요. 사해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보니까 사해에 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네요. 사해에 떠 있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예,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호수고요. 해수면이 4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다 했어요. 그러면 사해에 왜 이렇게 사람이 둥둥 잘 뜨냐면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다른 바다보다도 굉장히 진해요. 높아요. 아까 우리 이제 농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요르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오지만 설명이에요. 사해에 대한 사해의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르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오지만 사해의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이곳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해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거의 같은 양의 물이 증발된대요. 이 들어오는 만큼 바로바로 증발이 되는 거죠. 같은 물이 같은 양의 이만큼 들어왔으면 그만큼이 바로 증발이 돼버려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사해 표면에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따라서 사해 표면의 염분이라는 거 뭐예요? 소금기라는 거죠. 염분 농도는 20% 정도로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이 다른 세계 바다라는 거 다른 바다 말이라는 거예요. 사해 말고 그 평균 염분이 3.5%인데 그런데 것에 비해 매우 높다 그랬어요. 다른 바다는 3.5%인데 사해는 20%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농도가 어때요? 굉장히 진한 거죠. 네, 소금의 양이 이만큼이나 더 많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해의 높은 농도 덕분에 사람의 몸이 둥둥 뜨는 것으로 유명하고 사해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랬습니다. 네, 소금의 농도가 높으니까 소금도 품질도 좋고 이제 많이 나오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해.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 다지기가 있어요. 생각 다지기가 있는데 생각 다지기 그 옆에 장이에요. 생각 다지기. 네,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요점 정리를 했지만 네, 한번 이제 볼게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거예요.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했나요? 네, 용매. 네, 대표적으로 물이라 그랬어요. 그쵸? 네, 용매.
용매에서 매는 우리가 중매, 해서 뭔가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는 우리가 중매쟁이 할 때도 그 매자예요. 자, 그 다음 2번. 소금과 같이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 네,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이, 소금은 어디 가서 잘 녹아요. 그쵸? 네, 물을 만나면 엄청 잘 녹죠? 여기에 설탕도 될 수 있겠죠. 설탕. 네, 그 다음에 3번.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루 섞이는 것을 우리는 용해, 예, 용해. 우리가 잘 섞여. 해자를 써요. 우리가 화해한다, 뭐 그럴 때도 해,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거죠. 푸는 거예요. 예, 잘 풀리는 거. 그래서 해자는 그 해자예요. 네, 그 다음 4번 보실게요. 자, 소금물과 같이 용매와 용질이 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있는 것, 이렇게 섞여 있어. 아주 잘 섞여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용액, 예, 용액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한번 단원 정리했었죠? 자, 용액이라고 해요. 설탕물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또 매실 주스도 될 수 있고, 뭐 딸기 주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비커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용매라고 했습니다. 물은 다른 물질을 녹여요. 얘는 대표적인 용매예요. 물이 웬만한 거 많이 잘 녹이죠. 네, 설탕, 소금뿐만 아니라 뭐 커피도 녹이고요. 막 다 웬만한 물질들을 많이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금 이렇게 돼 있네요. 소금. 네, 소금입니다. 소금이나 설탕 뭐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녹는 물질 뭐라고 해요? 용질. 어디 가서 잘 녹아, 얘는. 특히 물을 만나면 잘 녹아요. 네, 그래서 합해서 보니까 요런 과정, 요 화살표 과정. 얘랑 만났을 때 더하기는 더하다죠. 만났을 때 요 상태를, 이 과정을 우리는 용해라고 해요. 요 사살표 과정, 요런 상태를 우리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요. 그 결과 이제 용액이 됐어. 다 고루고루 섞여서 아주 이런 다른 물질이 생겼어요. 네, 우리가 엄마, 아버지 같이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쵸? 딸을 낳잖아요. 자식들을. 그 결과예요. 얘는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 그쵸? 매실차 이렇게. 예. 이렇게 매실 액기스를 물에 녹여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5번. 자, 용질 알갱이의 크기가 작을수록, 예, 작을수록. 알갱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소금 알갱이, 커피 알갱이, 설탕 알갱이, 요만하죠. 아주만 손톱끝만 못하죠? 그런 크기가 아주 작을수록 우리가 굵은 소금은 어때요? 잘 안 녹아요. 그쵸? 한참 걸려요. 녹긴 하지만. 그런데 소금을 조금 고운 소금을 녹이면 금방 녹죠. 네, 작을수록 빨리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빨리 저을수록 막 저어요. 손으로 휘휘 저어요. 네, 바가지에 소금 넣고 물을 넣고 빨리 막 저어요. 빨리 녹으라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매에 온도가 높을수록, 용매라는 건 뭐예요? 물이죠, 물. 예,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예, 높을수록 좀 우리가 김장할 때도 날씨 추우니까 물을 좀 데워서 미지근한 물에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요. 다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다는 건 물이 따뜻하다는 소리예요. 네, 높을수록 용매에 빨리 녹일 수 있다. 지금 이제 빨리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빨리 녹이는 방법이죠. 빨리 녹는다. 그죠? 어떻게, 언제 빨리 녹는다고요? 알갱이가 작아요. 그리고 막 저어요. 빨리 저어요.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아요. 따뜻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용매에 빨리 녹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예, 5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빨리 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많이 녹일 수 있는 거. 어떻게 많이 녹일 수 있는지. 자, 용매의 온도가 높을수록
네, 요거 따뜻한 물일수록. 그 다음에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네, 뭐 설탕이나 소금이 많으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물이 많으면, 그쵸? 물이 양이 많으면, 또 온도가 따뜻하면 그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용질이라는 건 설탕, 소금 이런 거예요. 그걸 많이 녹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7번. 고체의 용해도는, 고체라는 건 뭐예요? 딱딱한 물체예요. 형체가 있는 딱딱한 물체. 네,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고, 네. 용해는 녹는 그 과정을 말했어요. 아까 화살표 과정을 말했죠. 이렇게 해서 용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고,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도 녹아요. 근데 기체는 어때? 공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런 걸 기체라고 했죠.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용해도라는 거는 용해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이제 수치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고 춥고를 우리가 온도계로 나타내죠. 수치로. 그렇듯이 용해가 되는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건 뭐예요? 잘 녹는다는 거겠죠. 그쵸?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 농도의 설명이 또 나옵니다. 8번 보실게요. 용액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네. 용액은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용질은요. 설탕, 소금 이런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그램수를 퍼센트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g에 소금물 100g에 이 소금이 10g이 있어요. 그러면 10% 농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여기에 퍼센트 농도는 뭐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요. 너무 공식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100g에 10g이 들어있으면 10% 퍼센트 농도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용액이 아까 100g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용액 100g 그랬죠. 자, 용액의 질량 100g. 얘 대신에 100을 쓰는 거예요. 얘 대신에 100.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10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요. 네, 그럼 100분의 10은요. 얘 0을 하나씩 맞줄임에서 줄여줘요. 없어져요. 그럼 10분의 1이죠. 그리고 얘도 하나씩 줄여줘요. 얘랑도. 예, 분수 계산은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 네, 그랬을 때 나머지는 요 10만 남아요. 요 10만 남아. 다 공을 하나 우리가 싹싹 지어줘 버리니까 계산 방식은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시고, 그래서 얘를 10% 예, 10% 농도 퍼센트 농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 한 덩어리랑 요 한 덩어리랑 같은 말이에요. 네. 얘는 여기 같다는 리콜 표시 있죠? 는이라는 표시 있죠? 네. 얘랑은 같은 표시입니다. 곱하기 100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분수 계산은 수학에서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아직 안 배우신 분은 이미 배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배우셨다면 나중에 분수 계산 쉬운 거부터 뭐 100분의 10, 2분의 1, 뭐 4분의 1 더하기 얼마 이런 거부터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그때 또 배우는 거 하고, 요거 퍼센트 농도는 요거는 이해가 안 되셨어도 그냥 100g에 소금이 10g 들어있다 그러면은 10%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생각 다지기에서 정리를 또 한번 쭉 해서 반복해서 해보았어요. 우리가 요점 정리에 이어서 또 생각 다지기로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생각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입니다.
문제 풀어보기, 요거 생각 다지기입니다. 네. 자, 1번. 여러분들 다음 장 넘기셔야 돼요. 148쪽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소금을 물에 녹인 소금물입니다. 요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얘는 뭐라고요? 소금물. 소금. 물에다 소금을 탄 거라는 소리죠. 소금물이에요. 자, 소금물입니다. 용매, 용질, 용액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지 골라봅시다. 자, 우리가 소금물이라는 것은, 자, 물에다가 물 더하기, 뭘 더했어요? 소금이죠. 네, 소금을 더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얘가 됐어요. 얘가. 여기로 와. 네. 얘가 됐어요. 소금물이 됐어요. 소금물. 네. 물에 소금을 더한 게 소금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물은 용매가 되죠. 용매가 됩니다. 물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자가 우리가 중매쟁이 할 때도 매를 쓴다 그랬죠? 예. 다른 거를 다 섞어줘요. 네. 용매가 됩니다. 물이. 네. 그 다음에는요. 얘는 용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얘는 어디 가서 잘 녹아요. 예. 여기 물에 가서 녹아요. 그래서 용질, 용자는 뺄게요. 질이라고 할게요. 네. 얘는 용질. 네. 그냥 쓸게요. 예. 헷갈리니까. 용질. 얘는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소금물이 됐어요. 얘는 뭐예요? 용액. 네, 그렇죠. 얘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소금물을 갖다가 용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됐죠? 요거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1번. 용매는 물이다. 네, 용매 물 맞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용질은 소금이다. 그렇죠. 용질 여기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금. 네, 소금 맞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됐어요? 소금물이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 용액은 소금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물에다가 소금을 더하니까 소금물이 됐어요. 네, 어때요? 이거 맞죠? 네, 1번이 저기 검토하자마자 1번이 맞았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건 여러 개 있지만 풀어봤자 얘네들은 헷갈리니까 1번이 다행히 1번이 정답이 돼버려서 네, 용매는 물이다. 용질은 소금이다. 그래서 두 개가 소금물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른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물에 설탕을 녹일 때 녹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아닌 것. 아이고, 이 아닌 것. 긴 것도 고르기 힘든데 왜 아닌 것을 고르래? 그쵸? 네, 녹는 양에 영향을 미쳐야 돼. 양 뭔지 알죠?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 뭐 빨리 녹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녹일 수 있느냐? 많이, 많은 양을, 양에 영향을 미쳐요. 많은 양을 녹일 수 있는지 한번 골라볼게요. 자, 물에다 설탕을 녹입니다. 자, 물이 한 컵에다 녹이는 게 많이 녹일 수 있겠어요? 아주 양푼에다가 녹이는 게 많이 녹겠어요? 당연히 양푼에 녹이는 게 많겠죠? 물에 양이 많으면 되겠어요? 양이 적어야지 많이 녹이겠어요? 물이 많으면 설탕물도 많이 되겠죠? 그쵸? 예. 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맞아요. 그쵸? 맞다.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요? 네. 온도를 따뜻하면 많이 녹을까요? 차면은 또 많이 녹을까요? 네, 물이 아무래도 아니죠. 물의 온도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빨리 녹는 거죠, 얘는. 그쵸? 예. 얘는 빨리는 녹일 수 있어도
많은 양을 녹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양의 영향은 미치지는 않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3번 비커의 크기예요. 비커는 아까 우리 앞에 여기 요런 모양 있죠? 요거를 비커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애를. 예. 그릇이 뭐 유리컵도 아닌데 여기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달렸어요. 예. 그래서 요건 과학 실험할 때 많이 쓰이는 비커라고 합니다. 네. 비커의 크기가 이따만한 게 많이 녹이겠어요? 요따만한 게 많이 녹이겠어요? 아무래도 이따만한 게 많이 녹이겠죠? 예. 그래서 아까 컵에다 녹이는 게 많겠어요? 양푼에다 녹이는 게 많겠어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그러니까 크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탕의 알갱이의 크기는요. 설탕이 막 잔설탕 이렇게 있는데 또 각설탕도 있어요. 그쵸? 예. 요거는 어때요? 예. 각설탕을 설탕의 크기는 네. 크기가 작으면 양을 많이 녹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물의 온도는 빨리 녹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에 소금을 완전히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소금물 퍼센트 농도를 구해봅시다. 아이고 조금 어렵겠네요. 그쵸?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그냥 공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만 생각하실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에 소금을 완전히 녹여 소금물로 만들었대요. 자, 소금의 양도 여기 소금의 양을 근데 모르네요. 그쵸? 소금의 양이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소금물 퍼센트 농도를 또 구해보래요. 두 가지를 좀 구해야 돼. 자, 1번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퍼센트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물이 여기 왼쪽 비커에는 물이 80g이 있대요. 그런데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섞어요. 그런데 소금은 빈칸이네요. 요거는 우리가 채워야 돼요. 얼마가 소금의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소금물의 숫자가 소금물이 얼만큼인지를 나타내 있기 때문에. 자, 소금물은 몇 g이에요? 100g이래요. 자, 비커가 있고요. 비커에 물이 80g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야 소금물이 100g이 될까요? 네, 소금물이 100g이 됐대. 예. 근데 물이 80g만 있었어. 그러면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야 100g이 될까요? 네, 그렇죠. 20g이 들어가야 되죠. 20g. 그렇죠? 네. 그래서 물 80에 소금 20을 더하니까 소금물 100이 됐어요. 그쵸? 네,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세요. 80 더하기 20은 100입니다. 그쵸? 80 더하기 20은 100입니다. 뒤에 단위가 그램이라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 앞에 물이라는 게 붙었고 얘는 소금이라는 게 붙었고 얘는 소금물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 차이지 숫자는 변함이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죠. 그렇죠? 물 80, 소금 20, 소금물 100. 그렇죠. 결과물이 소금물이에요. 엄마가 80. 아기 낳는데 엄마가 80을 차지해요. 80%. 그리고 아빠가 20을 차지해요. 예를 들면 꼭 그렇진 않은데, 예.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자식은 소금물이라는 자식이 나왔어요. 100이라는 자식이 나왔어요. 예, 둘이가 합해서 네, 그렇게 쉽게 좀 농담 삼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얘가 이제 1번은 구했어요. 1번 구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구해야 돼. 2번은 뭘 구하라 그랬어요?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농도는 소금물이 100g인데 용질의 양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0g. 그러면
20%인 거야. 100대 100이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20개를 받았어요. 그럼 몇 퍼센트 받은 거예요? 20%. 네, 퍼센트 백분율 배우셨죠? 요거는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지혜의 나무나 배움의 나무에도 나오기 때문에 네, 100개 중에 20개. 그럼 몇 프로? 20%. 100개 중에 50개. 50%. 그쵸? 네. 아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이 100마지기가 있었는데 오빠를 80마지기를 줬어요. 그러면 큰아들 아들이라고. 그러면 오빠를 재산을 80%를 물려준 거죠. 그쵸? 80%. 자기는 20%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학생님이. 그쵸? 그랬을 때 자기는 20%만 받은 거야. 네. 백분율은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100에 대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퍼센트,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는 여기 소금의 양, 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퍼센트 농도 백분율 아시면 요거 간단한 숫자니까 20%고요. 요거는 소금은 더하기 덧셈이나 마찬가지죠. 물 80에 소금물이 100g인데 물이 80 들어갔대. 그러면은 소금이 20g 들어간 거죠. 네, 두 개가 합해서 100이 됐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용해와 용해에 대해서 단원 정리 잘 했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